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석우입니다. 7월 8일 목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이 뭐 옵션 만기일이긴 합니다만은 그런 거 치고는 그래도 꽤 충격적인 좀 양시장이 하락을 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제 그 간밤에 미국 시장은 FOMC 회의록이 공개됐지만 뭐 추가적인 특별한 내용이 나온 건 아니에요. 다만 테이퍼링에 관해서 그 중에서도 특히 그 자산 매입 규모에 대해서는 멀지 않은 시간 내에 이게 거론될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공감대는 어느 정도 시장이 형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뭐 애플이나 아마존 같은 게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나스닥은 겨우 그냥 보합권에 그런 마감을 했고, 다우나 S&P 500도 그냥 강보합 정도 수준에서 그냥 끝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도 오늘 옵션 말기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출발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 코스피 시장에서 초기에 한 10시 반을 넘긴 무렵까지 외국인들이 어떻게 보면 일종의 페이크에 우리가 좀 속았다고 그럴까, 뭐 외국인들이 그때까지만 해도 순매수 규모를 좀 늘려가다가 10시 반에서 11시로 가는 그 사이에 현물, 그러니까 이제 코스피, 코스닥, 그 다음에 선물 시장에서 일제히 매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오늘 푸시 먹는 그런 시장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외국인들은 코스피 시장에서 4,800억이 넘게 순매도를 했고, 코스닥에서는 2,000억이 넘게 팔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우리가 신경 쓰이는 게 선물에서 1조 1,000억, 거의 1조 2천억 가까이 선물 매도를 해서 어제하고 오늘 이틀 사이에 거의 2조 4천억이 넘게 선물을 매도를 했다. 이게 이제 특징적인 것이고, 기관은 코스피 시장에서는 6천억이 넘게 팔았어요. 기관도 처음엔 버텼죠. 그런데 이제 외국인들이 하도 선물을 그냥 때려대니까 그렇게 됐고, 코스닥에서도 1,460억, 거의 1,500억 가까이 매도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제 그런 상황이 계속됐고, 개인들만 코스피에서 1조 넘게, 1조 700억 넘게 매수를 했고, 코스닥에서 3,600억, 또 선물에서도 6천억 넘게 이렇게 개인이 사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물론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이 이제 옵션 만기일이라는 특수성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변동성이 심할 것이다, 늘 이렇게 얘기하죠, 만기일에는. 그렇지만 이제 기술적으로 봤을 때 코스피 시장이 20일 이동평균선을 뭐 지켜내지 못한 정도가 아니라 상당히 그 간극이 많이 좀 벌어졌어요. 왜냐하면 그게 3,276선인데 오늘 이제 뭐 종가가 3,252 정도 수준이니까 좀 많이 벌어져서 이게 뭐 이렇게 급격하게 빠진 거에 대한 자율반등적 반등은 나올 수 있지만 기조적인 상승으로 전체 시장을 틀기에는 좀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이렇게 보이고요. 코스닥도 오늘 그 최근에 들어서 계속해서 지속적인 상승을 해왔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일단락을 좀 짓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게 한꺼번에 이거를 그냥 무너뜨리는 긴 음봉이 나오는 바람에 앞으로도 조금 이게 좀 고생을 좀 할 듯 싶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쨌든 뭐 옵션 만기라는 특수성 때문에 일어난 시장이긴 하지만 어쨌든 시장에서 충격을 받은 거는 사실이에요. 오늘 시장의 특징은 뭐 여러분 잘 아시는 카카오, 네이버, 인터넷 플랫폼 주식들은 뭐 제 갈 길을 갑니다. 오늘도. 근데 역시 이제 이런 데에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됐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아시지만 코로나19 관련돼서 또 신규 확진자가 증가하고, 또 mRNA 계열의 이제 백신이 필요하다, 변이종에. 뭐 그런 것 때문에 거기 관련되는 것들이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또 하나는 이제 뭐 철강하고 철근은 하반기에도 가격 상승이 계속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조금 움직였고, 또 여러분 아시는 뭐 구리 관련도 조금 뭐 구리값이 어제 밤에 선물이 좀 올랐죠. 그래서 그렇고, 또 이제 여러분 아시는 야놀자, 여기에 그 소프트뱅크의 손 회장 그 비전 펀드가
1조 투자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이렇게 나오면서 또 한쪽에서는 야놀자가 나스닥의 직상장으로 가는 거 아니냐 해서 뭐 그쪽 관련주들이 좀 움직이긴 했습니다. 그런데 장 끝난 무렵까지 세게 이렇게 뻗지는 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시장이 이제 하도 이렇게 좀 황망하니까 물론 이제 옵션 만기일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오늘은 뭐 시장 얘기를 바로 들어가서 하죠. 근데 이게 아무리 옵션 만기일이라고 하더라도 너무 이게 좀 맥없이 무너지는 거 아닌가. 근데 이제 여기에는 핵심에는 그 외국인들이 이틀 동안 내리퍼본 이 선물 매도에 있어요. 예, 그래서 어쨌든간 이게 여러분 이제 그 실제로 우리가 보면 삼성전자가 실적이 좋게 발표됨에도 불구하고 못 오르는 거하고도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러분 아시겠지만 삼성전자는 이게 혼자 몸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파생 상품에 대한 지렛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 오늘까지 해서 이제 이런 파생들이 한번 일단락은 좀 되는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오늘 재미났던 게 뭐냐면 오늘 썸네일 제목도 그렇지만 갑자기 느닷없이 그 몇 개 신문에서 뭐 증권사가 최근에 뭐 조사했다 이러면서 서머랠리 우리가 이제 그 서머랠리 하면은 이제 6월 7월에 시장이 굉장히 강하게 가는 그거는 원래 이제 유래가 펀드 매니저들이 여름 휴가를 가기 전에 주식을 사놓고 이제 떠난다 그런 데서 이제 유래를 했고 최근에 뭐 10년 동안에 미국의 그 7월에 시장이 좋았다 그게 한 7번 이상 좋았다 뭐 이런 걸로 또 얘기들을 많이 하고 그래요 서머랠리 그래서 이제 여름에 그래서 올해 서머랠리가 온다 근데 이제 그거를 그 증권사가 어떻게 조사를 했냐면 금융자산이 10억 이상 가지고 있는 그 소위 말하는 고액 자산가들한테 782명한테 조사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전체 조사 인원의 64% 정도가 서머랠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뭐가 랠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런 기사가 이게 뭐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여튼 7월 8월 코스피가 3200 지수 기준으로 3200에서 3400 사이를 갈 거다. 이거는 뭐 굳이 조사 안 해도 우리 다 알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3200을 하방 경직성으로 본다면 제한적 상승, 그 3400. 근데 그 중에서 32%는 3600 이상도 간다. 그래서 뭐 사놓고 싶은 주식이 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런 반도체, 뭐 네이버 이런 대형주 또 뭐 LG화학, SDI, 뭐 카카오 뭐 이런 것들이요.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의 회복 기대로 해서 그렇게 되면 신세계나 뭐 현대백화점 이런 이제 유통 뭐 이런 거였다. 이렇게 이제 기사가 오늘 일제히 쫙 실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여러 개의 매체의 기사가 상당히 일제히 쫙 실리면 좀 되게 의도된 것 같이 보이잖아요. 뭐 어쨌건. 근데 뭐 주시장이 이제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뭐 대선 주자 선호도 조사하는 것도 아닌데 이런 조사는 되게 의미가 없죠. 그리고 이게 이제 기소화돼도 더 의미 없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부터 얘기하면 서머랠이 없다입니다. 이 뭐 신문 기사는 있다 이랬는데 첫째 뭐 3,200, 3,400 실제로 3,600을 가도 이건 랠리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가 없죠. 그래서 오늘 시장을 좀 보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런 거에 자꾸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오늘 시장이 옵션 만기일이라는 특수성이 있는 거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시장이 오늘 보여준 거는 뭐냐면 굉장히 피로감을 시장이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이제 특히 뭐냐면 구체적으로 시장이 코로나 확진자가 재차 증가하는 이런 복병을 만났어요. 이 복병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얘기했던 리오프닝 관련됐던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경기 민감주 이런 것들이 잠시 동안 쉴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결국 코로나는 끝날 거예요. 뭐 변이종이 나타나건 뭐가 어떻게 됐건 환자가 늘건 뭐 다시 줄건. 근데 이제 이럴 때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런 거에 대한 것들, 리오프닝 관련된 것들이 이렇게 쉬고 있을 때 이거를 오히려 매수 찬스로 봐야 돼요.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최근에 시장은 계속해서 제한적 상승, 순차적 교차 상승을 할 수밖에 없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뭐 정부가 뭐 4단계 거리두기 이거를 이제 주말을 넘기면서 만약에 시행을 하면 저녁 6시 이후에 2명 이상 뭐 못 나간다면 못 만난다며 뭐 하여튼 제일 강한 거래요. 그런 것들이 오면 이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리오프닝 관련 것들이 더 충격을 한 차례 더 받을 수 있는데 오히려 그게 이제 살 수 있는 찬스라고 보는 게 요즘 시장에서는 맞는 거다. 그렇게 이제 생각이 들어요. 우선 지금 시장의 제일 문제가 뭐냐면 미국 시장도 그렇지만 미국에서 이제 슬슬 나오기 시작하는 게 뭐냐면 미국 경기의 피크설이 이제 조금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3분기, 4분기 계속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좋아지지 않고 어느 정도 그 경기가 좋아지는 거에 피크를 치는 거 아니냐는 이제 의견들이 한쪽에서 나오고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하나. 그 다음에 이제 기저효과가 이제 3분기로 가면서부터는 많은 그 자료들의 기저효과가 떨어질 거다. 그건 당연하죠. 왜냐하면 작년 그 3월에 이제 팬데믹 이후에 전체적으로 주저앉아서 경기도 주저앉고 그랬었으니까 기저효과라는 게 이제 2분기까지 있었지만 이제 3분기, 4분기 가면서는 많이 굉장히 빨리 살아났기 때문에 작년 대비하는 기저효과가 많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 뭐 미국 시장도 좀 그렇습니다만 이 레버리지, 신용융자, 뭐 잔고율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부담을 이제 느끼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이런 부담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냥 잔고율이 높다, 수치로 이래 갖고는 잘 못 느끼는데 오늘 같은 이제 이런 충격이 한번 시장에 딱 오면은 시장에서 그거를 체감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돼요? 시장이 굉장히 움직임이 조심스러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시장이 굉장히 지독한 피로감에 지금 시달리고 있어요. 그 피로감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시장이 뭔가 작년같이 빠른 속도로 상승해 주냐면 그것도 아니고 맨날 그 자리에 있고 교차 상승하고 뭐 이러니까 우리 백만개미 이 당원 여러분처럼 이제 저희랑 매일 제가 얘기하면서 지금은 시장이 이렇고 하방 경직성이 확보되고 제한적 상승을 하면서 섹터별로 교차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뭐 이런 거를 많이 생각하고 계신 분들은 좀 덜하고 또 그런 거에 따라서 포트를 구성해 놓으신 분들은 덜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어떤 포트에 편중되어 있는 분들은 굉장히 지금 힘들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시장의 피로감이 있는데 이 피로감을 극복해 주고도 사람이 그렇잖아요. 막 피곤하다가도 뭔가 갑자기 팍 재미난 일이 있으면 그거 잠깐 잊어먹잖아요. 그런 것처럼 시장도 그거를 잊을 수 있는 모멘텀이 어디선가 나와주면 시장은 또 생기가 돋죠. 근데 이제 지금 그런 모멘텀을 아무리 생각해 봐도 찾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모멘텀은커녕 오히려 이제 점점 다가오는 그 현실적인 테이퍼링 걱정이 조금씩 한 발 한 발 다가오기 때문에 시장은 그런 피곤함에 지금 되게 지쳐 있는 그런 상태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러니 오늘 하락이 뭐 사실 하락 중에서 뭐 크긴 하지만 1% 가량 코스피 뭐 빠졌으니까 그렇게 엄청난 뭐 폭락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 그거는 왜 그러냐면 지금 시장이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하방 경직성을 계속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문제는 뭐냐면 이 시장이 반등 내지는 재상승도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시장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시장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섹터별로 굉장히 빠르게 이제 순환 상승이 될 때 이익을 챙겨놓지 않으면 뭐냐면 상승됐을 때 부분적으로라도 이 이익을 챙겨놓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맨날 그태령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제 백만개미 당원 여러분 중에서도 가끔 댓글에 올라오는데
그렇게 짧게라도 이익을 보신 분들은 그래도 조금이라도 이익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냥 맨날 그 타령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 한쪽은 오르면 한쪽은 빠져 있고 또 한쪽은 한쪽 빠져 있고, 그러니까 맨날 그 타령이죠. 근데 여기에 따라서 이제 운영을 안 하면, 그래서 이미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해 끝날 때까지 내내 이럴 것 같다는 게 제 의견이에요. 이럴 것 같다. 지금 같은 이런 상황이.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올해는 큰 돈 벌기 힘듭니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이제 이런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서머랠리 이런 거를 이렇게 기사나고 그랬다고 그거를 믿기에는, 우리 뭐 이제 주린이라는 분도, 주린이도 없죠. 뭐 요새 그러니까 초보 투자자들도 그러기에는 너무 많이 시장을 알아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가 잘 안 돼요. 그 옛날처럼 무슨 서머레이 이러면 이제 와 가서 사고 뭐 이런 거 잘 안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할 수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제 가상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3,300포인트를 기준으로 해갖고 10%가 오르면 지수가 3,600이 넘어가요. 그렇죠. 계산해 보시면. 그럼 우리가 지금 지수 3,600이 간다 그러면 대단한 거 같지만, 지수가 10% 오르는 거 이거 랠리 아니에요. 이건 랠리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서로 그런 게 이루어지기도 힘들지만 이루어진다 그래도 그건 랠리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장에서 중요한 건 뭐예요? 내 계좌. 내 계좌에 있는 내 종목들을 섹터별로 어떻게 운용을 하느냐가 핵심이라는 거 오늘 또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그거가 안 되면 이런 시장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남쪽 지방에 비가 좀 많이 오고 있지. 뭐 이 중부 지방은 그렇게 많이는 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장마가 시작됐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뭐 요런 거 장마 끝나면 여러분 늘 오는 거 뭐 있죠? 이게 이제 계절적 요인, 시즈널 이펙트. 장마 끝나면 농약주나 아니면 무슨 동물 백신, 동물 전염병 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늘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뭐 그냥 많은 돈은 아니지만 일부 지금 이렇게 찾아보셔가지고, 이거는 뭐 이슈도 아니고 테마도 아니지만 늘 이제 계절적으로 뭐 그랬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도 신경 쓰면서, 왜 그러냐면 올해 시장은 뭐가 한 덩어리 크게 와서 먹여주고 그러는 시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그만 수익을 차곡차곡 모아가야지만 될 수 있는 시장이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제 신경을 한번 써보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오늘처럼 이렇게 이제 덜컥하고 내려앉으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세요? 겁나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겁낼 필요 없다. 그러니까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쫄지 마, 쫄 필요가 없다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적어도 우리 이 100만 개민 당원 여러분은 이런 거를 좀 견제하셨으면 좋겠어요. 주가가 빠지면 오히려 어떻게 생각해요? 뭘 사지? 언제 살까? 이거를 생각하시라. 좀 반대로 보셔야 된다. 오히려 주가가 오르면 제한적 상승인데, 제한적 상승이지만 비교적 강하게 오르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게 부분적으로 내가 일부 익절을 해서 돈을 좀 챙겨서 먹은 거를 현금화해서 좀 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작년 같은 시장은 그렇지 않지만 올해 같은 시장에서 제한적 상승폭에서 계속해서 섹터별로 순환이 될 때는 뭐 어쩔 방법이 없어요. 어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빠지면 겁먹지 말고, 빠지면 오히려 살 생각, 언제 사지, 뭘 사지, 그래서 다시 점검해 보시고, 오르면 오히려 그런 거. 그러니까 이게 올해 시장에서는 이게 답이에요. 근데 이게 잘못하면 연말까지 이런 패턴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지만, 작년처럼 사면 모든 주식이 다 오르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잘 없어요. 그런 시장은. 작년이 좀 흔치 않은 시장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올해도 보세요. 지금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카카오가 오늘 종가에 이제 조금 들어놓죠. 그러니까 잘 만들어가고 있어요. 이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카카오가 여기서 휘쳐버리면
이제 월말부터 시작되는 그 카카오 이벤트에 상당히 흥행에 영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많이 이렇게 정리를 좀 해놔야 되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오늘 16만 3천 원인데 16만 원을 축으로 해서 이런 게 이제 계속 이렇게 이어갈 거예요. 다만 이제 우리가 여기서 신경 써서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월말에 임박했을 때 카카오가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만약에 거기서 뜬다 이러면 어떻게 해요? 제가 그랬죠. 1차 상승이다. 이거는 궁극적 상승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한번 보시면 되고, 궁극적 상승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짧아요. 그래서 완만한 이렇게 플랫한 볼 형태가 구성이 되면서 손바뀜이 일어나야 그 다음에 굉장히 강하게 갈 수가 있는데, 아직은 그런 데다가 이제 그 카카오 이벤트라는 IPO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게 조금 다른 각도에서 시장을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뭐 이 카카오는 저랑 매일매일 이렇게 해서 같이 좀 추적을 해가 보고요. 그래서 이제 내일 금요일인데 그 토요일은 제가 그 브런치 카페에서 이번에는 그 발행시장하고 유통시장, 그 발행시장 여러분 아시죠? IPO가 발행시장 가장 큰 이벤트죠. 그래서 뭐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알고 계신 거를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어떤 게 발행시장이고 또 유통시장에는 어떤 시장들이 있고 우리가 어떻게 하냐. 그리고 이제 뭐 그냥 월스트리트 얘기도 잠깐 해드리고 뭐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오늘 영상은 뭐 이렇게 정리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겁먹으실 필요는 없어요. 뭐 그러신 분 별로 안 계시겠지만, 또 어떤 분들은 오늘 뭐 좀 빠지니까 잘 사신 분도 계실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이렇게 줄이고요. 내일 이제 금요일이니까 한 주 정리를 해서 장 끝난 다음에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